안녕하세요. 장한결 스튜디오의 장한결입니다. 드디어 출시된 알파7 M4,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구매에 성공해서 커뮤니티 글로 살짝 올렸었는데 다음날 카메라 세팅하는 도중에 발열로 꺼져버려서 무척 당황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비슷하게 세팅 도중이나 촬영 도중에 발열로 꺼졌다는 댓글을 꽤 주셔가지고 저도 좀 진득하게 한 일주일 정도 발열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인 알파7 M3가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 했잖아요. 그 후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기대치도 더 크지 않나. 물론 지금은 A7S3와 FX3가 동영상 특화바디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한 단계 낮은 포지션이라는 건 뭐 다 예상한 사실이니까, 때문에 해당 포지션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장단점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건 센서의 변화인데, 전작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완전하게 새로워진 3300만 화소 이면조사 CMOS 이미지 센서로 전작의 2400만 화소에 비해 크게 업그레이드 돼서 사진은 물론 영상에서도 훨씬 나은 화질과 색 재현력을 보여줍니다. 7K 오버 샘플링된 4K에 최대 60프레임 422 10비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15스톱의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명암 대비가 큰 한낮의 태양 아래서도 훌륭한 질감과 디테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22 10비트는 S로그를 사용하는데 매우 유리하고, 그로 인해 컬러 그레이딩의 유연성과 한층 더 깊은 시네마틱한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짧고 건조하게 얘기했는데 벌써 크게 바뀐 부분 3가지를 언급했고, 이 3가지 변화가 이 카메라의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센서, 3300만 화소, 422 10비트 지원, 7K 오버 샘플링 4K, 이렇게가 결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이고, 나머지 변화는 이제 편의 기능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외관에서 한눈에 보이는 이 촬영 설정 다이얼, 사진, 동영상, 슬로우 앤 킥, 이렇게 3가지 모드를 메뉴로 들어가서 설정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물리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A7 M4를 사용하면서 가장 편리하고 좋았던 부분, 추가된 다이얼 휠과 다이얼 설정 관련 부분인데, 지금까지의 카메라는 다이얼 휠이 총 3개죠. 전면, 후면, 이쪽 하단. 근데 A7 M4는 이쪽 후면 다이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다이얼은 잠금 버튼까지 있어요. 저는 보통 3개 휠에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설정해두고, 지금 이 추가된 휠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해 놓고 쓰는데 이게 뭐라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본인 편의에 맞게 ISO나 픽처 프로파일이나 자유롭게 맞춤 설정하기 좋고, 메뉴로 들어가면 이렇게 4가지 다이얼들 설정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고, 설정 또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저처럼 전면에 조리개, 후면에 셔터 스피드, 하단에 다이얼 ISO를 설정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편한지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연결 시 스웨이블 액정의 간섭이 없어졌는데, FX3의 경우에 마이크를 꼽으면 이 캡 때문에 스웨이블이 간섭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알파7 M4는 캡을 마이크 단자만 단독으로 분리를 시켜줘서 간섭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카드 슬롯 같은 경우는 2개를 지원하는데, 그중 하나만 CF 익스프레스 카드와 일반 메모리 카드 모두 장착 가능한 슬롯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셔터막. 외부에서 렌즈 교환할 때 먼지 유입을 막아줘서 안심하고 렌즈 교환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무음 모드일 때는 작동하지 않고 무음 모드를 껐을 때만 작동합니다. 다음으로 포커스 맵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어요. 물론 자주 사용할 기능은 아니지만 외부 모니터가 없을 때 꿀 기능인 게,
야외에서 맑은 날 가뜩이나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MF 모드로 초점을 잡을 때 피킹 표시는 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 모니터 들고 나가기 귀찮은 상황에서 B롤을 찍거나 촬영을 할 때 포커스 맵을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다음으로 브리딩 보정. 원근감이 있는 대상과 대상으로 포커스를 이동할 때 화면이 울렁이는 이렇게 확대 또는 축소되는 현상인데 고가의 시네마 렌즈에서만 볼 수 있었던 브리딩 억제 결과물을 이제는 A7M4의 소프트웨어 기술로 가능해졌다는 게 놀라웠고, 이번에 소니가 크리에이티브 룩에 대한 언급을 종종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 사용자들이 후보정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건 저도 사용해 보면서 여러 설정값들 만져보고 따로 한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 스킨 효과가 들어갔어요. 이 기능은 ZV-E10 리뷰에서 이야기했으니까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눈 추적, 동물 눈 추적에 더해서 새 눈까지 추적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제가 새를 추적할 일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지만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기능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전작 대비 달라진 점 몇 가지와 함께 중간 정리를 해보면 3300만 화소의 새로운 센서, 422 10비트 지원, 7K 오버 샘플링된 4K, 새롭게 추가된 다이얼, 더욱 자유로워진 커스텀 설정들, 그 다음에 스웨이블 액정, 셔터막, CF 익스프레스 카드 지원, 포커스 맵, AF 어시스트, 포커스 브리딩 보정 기능, 소프트 스킨 효과, 자이로 데이터를 통한 카탈리스트 손떨림 보정, 마이크로 슈 단자로 무선 디지털 오디오 녹음, 새로워진 디스플레이 메뉴, 새 눈 추적 기능, S 시네톤 추가, 이렇게가 완전히 새로운 아니면 전작 대비 새로워진 변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단점. 4K 60프레임 크롭. 스펙만 놓고 뭐 장점이냐 단점이냐를 따진다면 단점이죠. 뭐 추가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두 번째, 발열. 카메라를 개봉하고 초기 세팅 하잖아요. 제일 먼저 설정하는 게 카메라 자동 꺼짐 설정, 그리고 온도 설정이거든요. 무조건 저는 고로 해놓고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세팅 도중에 발열이 뜨고 결국 카메라가 꺼졌어요. 한 20분 정도 만진 것 같은데, 또 저와 똑같은 증상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차분히 테스트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한 번씩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매번 환경이 동일하진 않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최대한 비슷한 조건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으니까 저는 이런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 라는 거 일단 보여드리고, 여기까지가 스펙 위주의 A7M4 리뷰였고요. 좀 더 사용해 본 뒤에 가격, 가치, 포지션 등등 종합적으로 이 카메라를 사야 되는 이유,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런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조도 테스트한 거 보여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지금 세팅은 HLG3 BT2020이고요. 422 10비트 4K 24프레임 입니다. ISO 125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125, 160, 200, 250, 320, 400, 500, 640, 800, 1000, 1250, 1600, 2000, 2500, 3200, 4000, 5000, 6400, 8000, 10000, 12800, 16000, 20000, 25600, 32000, 40000, 51200, 64000, 8만, 10만 2,400 이렇게입니다. 자, 지금 S로고 3이기 때문에 ISO 800부터 800, 1000, 1250, 1600, 2000, 2500, 3200, 4000, 5000, 6400, 8000, 10000, 12800,
16,000, 2만, 25,600, 32,000, 4만, 51,200, 64,000, 8만, 102,400. 여기까지입니다. Feel like falling deeper. Cold nights 난 너무 싫어.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어. 줬던 내 사랑이 식어. 기대만 하는 것도 난 힘들어. No I can't, just can't. 가져 내 마음을, 놔줘 내 가슴을 다 바쳐. 저도 뭐 카메라를 좋아하고 굉장히 취미생활로 잘 즐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카메라 관련 장비 리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물론 제가 노잼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노력에 비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